분한 사과를 먹으며 한 민복. 자, 바로 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과를 먹으며. 자, 제목을 보니까 사과를 먹고 있대. 사과를 먹으면서 이제 아마도 화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사과를 먹으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그냥 내용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자, 사과를 먹는데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라고 했어. 지금 발음을 봤을 때 어떻죠? 사각 이런 느낌 나잖아. 그지? 그래서 화자는 일부러 이렇게 그 시인은 일부러 이렇게 사과라는 단어를 앞부분에 배치를 해서 마치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사각사각 하는 느낌을 들게끔, 마치 나도 사과를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끔 표현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청각적 신상이냐? 그것은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사각사각 하는 사과를 먹는 소리의 느낌을 유도한 거는 맞아. 알겠죠? 자,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자, 사과를 먹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과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어디에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엄밀히 따지고 본다면은요. 그 사과나무에서 나온 열매에서 우리가 사과를 먹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이 사과 일부분만 먹지만 사실은 그 사과 전체로 놓고 본다면, 사과나무 전체를 놓고 본다면 자신의 사과나무의 일부분을 우리가 먹는 것일 수도 있어. 이게 좀 어려운 말인가요? 사과의 반쪽만 먹는다는 개념은 원래 사과가 나무에 달려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나무의 일부분인 사과의 한 쪽만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 해도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거야.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이번에는요. 그 사과나무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사과가 열리기 전에 뭐가 폈겠어요? 꽃이 폈죠. 근데 사과꽃에 눈부셨던 그 햇살을 먹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사과나무한테 꽃이 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이 봄이 되어야 되잖아. 그리고 햇살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것까지도 먹는데요.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도 온다. 그러니까 사과 열매가 맺히기 전에 그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요. 그러면 그 내리는 장맛비가 사과를 더 푸르게 하겠죠. 사과나무를. 그리고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이제 가을에 의미하는 거죠. 소슬바람은 이것도 먹는데요. 그리고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도 먹는다. 이제 겨울이 됐겠죠. 그리고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기도 하고, 사과나무 위에 울던 새소리를 먹기도 하고, 사과나무에 있는 잎새를 먹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보는데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보이지. 특히 이 부분, 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름으로 가고, 여름에서 가을, 그 다음에 겨울로 가는. 자, 어떻게 보면은 계절의 순환에 따라 열리고 치는 사과의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과가 열리는 봄에서부터 겨울까지 계절의 순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더라.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 새소리, 잎새를 또 먹는데요. 이것도 사과가 열리기까지 함께 지낸 그런 자연물을 의미하는 거죠. 이번에는 사과를 가꾼 사람들의 땀방울을 먹는다. 이제 그걸 열매를 따기 위한 사람들의 땀방울을 먹는데요. 이건 열매를 맺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죠. 또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 그 사과의 종이 다 다르잖아.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도 먹는다. 또한 사과나무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자, 사과나무집 딸이 누구에겠어? 과수원을 하는 농부의 딸이겠지. 이 농부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사과를 잘 키워서 그걸 내다 팔고 그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을 가르치고 싶다거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 자, 그래서 여기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농민의 희망, 하늘을 먹는다. 그러니까 농민의 마음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의 가지를 먹는다. 수액이 가지에서 나오죠. 이것은 사과나무의 실질적인 구성 요소죠. 가지도 먹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과나무의 세월도 먹고요. 세월이란 건 사실 나이테랑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사과를 지탱해 오던 뿌리를 먹고요. 그리고 맨 처음 시작으로 돌아왔어. 그 씨앗도 먹고요. 그리고 씨앗 전에 뭐였습니까? 바로 그 땅에 자양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 흙도 먹는데요. 그리고 그 흙이 있게 해준 게 뭐죠? 바로 지구의 중력이야. 중력이 없었다면 흙이 그 땅에 머물러 있지 않겠죠? 네. 그러면 지구의 중력이 있으려면 중력이 있어야 할 우주도 있어야 하지요. 굉장히 어떻습니까? 의미가. 사과를 처음에 아주 단순한 사과 나는 한 입만 먹었을 뿐인데 그 한 입에서 어디까지 오게 된 겁니까? 저 머나먼 우주의 탄생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주가 없으면요 지구도 없고요. 지구가 없으면요 흙도 없고요. 흙도 없으면 씨앗도 없고요. 사과의 씨앗도 없고요. 그리고 그 뿌리가 내릴 수 없고요. 나이테가 없고요. 가지가 없고요. 그것을 키울 수 있는 농민들도 없을 거고요. 어떻게 됩니까? 다 뒤로 돌아옵니다. 뒤로 돌아서 어디까지 옵니까? 우리는 사과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우주의 시작,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한 건 인식의 확대인 건 맞지만 그럼으로 해서 사과가 존재하고 우리는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전 과정을 어떻게 본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그 중에서도 자연의 순환 과정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어느 부분? 여기 13행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행까지는 자연의 순행의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연의 순환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 네. 그 다음 이어서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또 먹는다. 그러니까 흙에서 결국에 만들어진 사과인 거죠.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가 저 어떻게 돼? 이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이렇게 있다가 바닥에 뚝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걸 도망친다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고만은 결국에는 인간에 먹힌 사과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려고 바닥에 뚝 떨어졌어. 근데 이걸 누가 집어가? 인간이 집어가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과를 잡아다가 먹지요. 입에 넣습니다. 그럼 인간의 몸속에 그 사과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인간도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던 사과들이 다 같이 원래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맨 처음 있었던 흙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라고 했어. 인간에게 떨어져서 열린 거를 인간이 먹고 거기서 인간에게 먹힌 사과가 인간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여기서도 보니까 시간적인 그런 긴장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자연의 순환성을 강조한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시적 긴장감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부러 여기 좀 시가 두드러진 점이 뭐냐면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만은 사과를 먹는다. 긴박해지고 있거든요. 시행이요. 이렇게 긴박해지고 있어요. 위랑 다른 행들하고 다른단 말이야. 이렇게. 일거는 의도적인 시행 들여쓰기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굳이 이렇게 안 쓰고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가 요 행이 일로 와도 되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들여쓰기를 했어. 이것은 시적인 긴장감, 좀 어떤 그 순환의 빠름을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어. 순환의 빠름. 그만큼 사과가 인간의 몸으로 가고 인간의 죽음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굉장히 자연순환을 빠르게 시적 긴장감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그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인 시행에 들여쓰기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사과를 먹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내가 사과를 먹은 건지 사과가 나를 먹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과가 나를 먹는데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역설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말이 돼. 왜 말이 되죠? 그쵸? 사과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누가 먹었어요? 떨어진 걸 인간이 먹었어요. 인간은 다시 죽어서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갑니다. 또 땅에서 자란 사과는요, 땅의 기운을 먹고 자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순환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는 표현은 맞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순환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말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의미를 확장해 간다면요. 결국에는 이 우주에서부터 이렇게 사과까지는 왔지만 어떻습니까? 모두 사과 먹는 이 행위를 떠나서라도 모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더 넓은 의미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다.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에서 운율감을 형성하는 요소 한번 더 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과를 먹는다 라고 했고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뭔가를 먹는데 뭔가를 먹어요? 근데 뭘 또 먹는데 어떻죠? 문장의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뭔가를 먹는데요. 그리고 뭔가를 먹는다. 계속 먹는다. 어떻습니까? 문장의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할 수 있다. 자, 통사 구조의 반복 앞에서 했었죠? 다른 말로는 우리가 대구법이다 라고도 얘기했고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된다. 이거 같은 말이라고 했어. 가만 보니까 뭐를 먹는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르게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먹는다라는 말이 되게 반복이 많이 되잖아요. 먹는다. 그리고 사과라는 말도 많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시어가 반복이 된다. 그러함으로 온율감을 만들고요. 의미를 강조한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얘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제와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밑으로 볼게요. 여기서는 되게 의미적인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사과 하나를 먹는 행위가 왜 자연의 순환까지 이어졌는지를 눈여겨보라는 거야. 여기서 보니까 주된 소재, 즉 사과를 먹는 행위를 통해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 시의 화자는요. 사과를 먹는 경험을 통해 잘 깨달음을 얻었어요. 정말 확장이 엄청 됐죠. 그리고 이 시에 드러난 언어의 특징은 뭐 한 거를 먹는다라는 이런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이 돼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고요. 또 일부러 시의 첫 행에 사과라는 걸 반복 질치를 해서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도 주었다. 자, 그 다음 사과를 먹는다, 사과의 일부를 먹는다 라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럼 사과의 일부인 뭘 먹냐? 여기 다 나와죠. 이런 것들을 나는 먹는다 라고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에는 사과를 먹지만 어떻게 보면 사과가 나를 먹는다 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 이 부분에서 보면은 사과를 먹는다라는 단순한 문장에서 시작을 했고 목적어인 사과를 변형함으로써 사과와 관련된 수많은 자연물 그리고 노력 그리고 존재하게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사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가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작가의 생각을 얘기하고요. 특히 그 들여쓰기 봤죠? 어디에요? 들여쓰기 했던 부분 다시 한 번만 본다면 이 부분입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도망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라는 식으로 일부러 이렇게. 아니 이행이 일로 와도 되거든. 근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시행을 들여 쓴 거야. 왜? 시적인 긴장감, 자연의 순환을 강조하기 위해서야. 그런 이유고 있고요. 그래서 시적 긴장감을 조성함으로써 생명의 순환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야. 시적인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이 사과가 흙에서 멀리 도망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흙에서 멀리 도망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었다. 흙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마치 쫓기고 쫓기듯이 그런 느낌. 가봤자 그 자리야. 그죠? 흙으로 갈 수밖에 없죠. 흙에서 다시 씨앗이 자라고 그게 사과가 되고 사과는 다시 흙으로 도망가지만 여기 잠깐 빠졌네요. 인간이 먹죠. 그 떨어진 것을 인간이 먹어요. 다시 인간은 어디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흙으로 가요. 그러면 흙에서 다시 씨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그걸 인간이 먹어요. 인간이 죽어요. 반복, 순환. 자, 그래서 긴장감과 어떤 순환, 자연의 순환성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의 마지막 핵에 담긴 의미를 첫 행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래요. 첫 행에서 보면 나는 사과를 먹는다 라고 했어. 그러면 마지막에서도 이번에는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고 해서 우리 가만 보면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 사과를 먹는다로 처음에 시작이 된단 말이야. 사과를 먹는다. 사과를 먹는다라고 했는데 글쎄 마지막에 보니까 사과가 나를 먹는데 정말 소름 끼치지. 반전 아닙니까? 일부러 시행의 배치를 이렇게 뭔가 완성형으로 그죠? 완성형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뭔지를 보자고. 첫 행에 나는 사과를 먹는다라는 마지막 행에 사과가 나를 먹는다로 바꿈으로써 인간과 자연, 생명과 생명이 흙과 흙으로 순화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즉 사과를 먹던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흙의 자양분이 되어 사과에 흡수한다는 순환의 고리를 주체와 객체의 자리를 바꿨대요. 주체와 객체의 자리를 바꿔 변형을 통해 나타냈어요. 결국에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는 표현은 자연과 바로 일체감을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역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숨겨진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다는 건 나는 사과를 먹는다 했잖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과는 나를 먹는다 이렇게 바뀌었잖아. 이게 처음에 주체, 객체인데 다시 얘가 여기 와서 마지막에선 주체가 되고 얘는 객체가 됐단 말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지막 행에서 보면 모순된 것 같거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 맞아. 인간은 어차피 죽어서 흙으로 가고 그것이 순환을 하잖아. 자연과 인간은 하나야. 역설적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어서 이 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요, 자연과 인간의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시랑 연결시켜 생각해보자. 자, 이정록의 선풍기라는 작품인데 작가가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형식상의 방법이 무엇인지 말해요. 이 시 보면 되게 특이해. 왜 그러냐면 마치 이렇게 생겨서 이런 선풍기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 이거 되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선풍기 기둥처럼 모습을 나타낸 거거든요. 되게 재밌죠. 우리 집 선풍기는 11살 오래됐네요. 나랑 동갑 얘기래요. 화자의 나이도 물론 시인은 11살이 아니겠지만 화자는 여기서 11살이래요.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한 거야. 동갑 얘기. 땀 뻘뻘. 땀이 많이 나고 있다. 이를 해도 어이구 고물. 그러니까 선풍기가 너무 오래되니까 돌아다녀도 바람이 시원하지가 않는 거야. 아이고 저 늑다리 이거 선풍기를 의인화해서 얘기한 거네요. 구박받는다. 날 갖다가 구박받는데요. 섞고 서러워. 근데 구박받는데 갑자기 선풍기가 이런 마음이 들 거라는 거. 구박받는 선풍기의 마음으로 이입이 됐네요. 그쵸. 선풍기가 서럽다라고 마치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어. 도리질하던 선풍기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선풍기.
갑자기 고개를 끄덕끄덕, 내 말에 고개를 또 끄덕끄덕 했대요. 이거는 이제 11년 된 오랜 선풍기에 대해서 예쁘게 쓴 동시야. 그래서 우리가 봐도 시각적으로 선풍기가 돌아가는 모습이 상상이 되고요. 또 선풍기 기둥에 써 있는 섭고 서러워라는 부분에서 이 선풍기의 서러운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귀엽죠. 예. 그래서 형식상의 이 선풍기에서 주제를 나타내고자 하는 형식적인 방법은 뭐였냐? 일부러 기둥을 이렇게 형식으로 해서 이 선풍기 기분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고 있다. 아까 우리 그 사과 시에서 봤을 때 의도적인 시행에 들여쓰기가 있었죠. 그래서 긴장감을 유도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일부러 이렇게 선풍기의 이 기둥을 이렇게 글씨로 하해서 선풍기의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건 재밌게 표현을 했죠. 자, 그럼 여기 선생님의 감상 배달 꼭 읽어봐야 된다. 사과를 먹으며 일상 경험이었어.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단 말이야. 자연과 인간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까지 생각해서 보이는 작품이래요. 우리가 앞전번에 읽었을 때 이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서는요. 자신이 경험한 것이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깨달음을 얻으면서 자신을 성찰한다고 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문학에 대한 아름다운 그 심미적 관점이 생긴다고 해서 심미적 관점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작품을 보고 나만의 가치관과 나만의 깨달음이 생기면 그게 심미적 관점이거든요. 사실 아까 그 작품에서는 이런 부분이 참 잘 드러나 있다. 어떤 사람이 사과 한 쪽을 먹고 이런 생각까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네요. 여러분은 사과를 먹으면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이 시는 사과를 먹는 행위 속에 얼마나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시행의 첫 머리가 사과에서 마지막에 흙으로 바뀌는 곳에 시행을 들여서서 흙에서 시작해 다시 흙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순환의 원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아까 그 장면 기억나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과 자연 생명이 흙에서 흙으로 변한다는 화자의 인식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참 특이한 점이 하늘에서 자연의 세계가 들어있다는 표현이 참 제가 읽어도 신기할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